조간 브리핑입니다. 중앙일보는 세계 최대 전기차인 중국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과잉 생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중국 정부가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자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내밀자 대기업은 물론 기술 스타트업, 배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까지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에너지 저장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약 10만 9천 곳으로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쯤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총 용량이 4,800기가와트아워로 내수 시장 수요의 4배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업체의 난립으로 외려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필요 이상의 압박을 받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몇 년간 수만 개의 중국 기업이 전기차와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것과 비슷한 골드러시가 일고 있다며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업체의 난립이 결국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IT 기업들이 오일머니를 공략하기 위해 잇따라 중동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추진 중인 비전 2030을 필두로 중동 국가들은 IT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는 중동과 튀르키예,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신 투자가 2026년까지 74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혁신을 위한 인재와 기술이 필요한 중동 국가들이 투자 빙하기 속에 새로운 시장을 찾던 국내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타트업 베스핀 글로벌은 지난 6월 중동 최대 ICT 기업인 EN의 계열사 EN 엔터프라이즈와 중동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애니메이션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서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 국부펀드 등에서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받은 뒤 중동과 협력을 늘리고 있으며 네이버도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신문은 올해 상장사들의 실적 흐름을 상저하고로 예상했던 증권사들이 3,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9곳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모두 20조 1,3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연초에 증권사들이 내놓았던 69곳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총합에 견져 30.6% 줄어든 수준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연초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초 기준 이들 69곳의 상장기업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총합은 31조 2,153억 원이었지만 최근 기준으로 24조 1,363억 원, 22.7% 줄었습니다. 주요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가 이처럼 줄어든 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DB금융투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트사들의 재고 조정이 올해 3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강도가 높지 않아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TSMC와 UMC, DB하이텍 등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이 보릿 고개를 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가동률은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운드리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한 건 반도체 주문이 늘지 않아서입니다. 세계적인 소비 침체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PC와 스마트폰, 가전 등의 출하량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큰데 다시 말해 제품 판매 부진으로 고객사들이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을 줄이면서 파운드리 기업 실적에 직격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편이라는 겁니다.
고객사들이 반도체 생산 주문을 넣지 않고 쌓여있는 재고를 해소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파운드리 기업들은 가격 인하에 나서며 주문 감소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서 수천억 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때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애플은 입점 업체와의 계약 약관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두고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습니다. 모바일 게임협회가 추산한 국내 입점 업체의 전체 피해 액수는 약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애플은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 시정했지만 이미 걷어간 3,500억 원에 대해선 보상 책임이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피해 업체 측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모바일 게임협회 측은 애플이 해외 앱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 개발사를 차별한 행위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